그 이름은 Fountain of Youth 요거트고요. 한국어 이름으로는 청춘의 샘 요구르트입니다. 그 시보 프로바이오틱 요거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제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게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심장 전문의시면서 건강책을 몇 개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자신을 건강 십자군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건강에 좋은 책을 이렇게 두 개 쓰셨는데 슈퍼것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장 건강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장은 면역력의 70% 이상을 권장합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불량, 만성 피로, 피부 문제, 면역력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 염증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예.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위로 가서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면역력이라는 거는 이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상적인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들이 어디 있냐면요, 장에 있습니다. 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경 단위로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 수 있는 질병의 모든 병균들은 사실 장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면역성이 내려가면은 이제 감염이 되는 거고, 이제 균형을 제대로 이룰 때는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이 유익균이 85% 정도 있고 유해균이 15% 정도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장이 점점 나빠지면요, 유해균이 점점 많아지고 유익균이 적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유익균이 25%가 되고 유해균이 75%가 됐는데 사람 몸 안에 이 균이 한 100조 정도 있습니다. 우리 장 안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내 미생물균의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들이 있는데 이거의 균형이 깨진 그런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렇게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기면 이 대장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 살모넬라, 클렙시엘라 이런 유해균들이 대장에서 소장으로 역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그렇게 되면은 유익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해균만 다시 돌아와요. 이것을 시보라고 합니다. 시보는 뭐라고 하냐면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라고 해서 소장의 대장균들이 굉장히 득실거리는 그 상태를 시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 몸을 봤을 때 대장하고 소장은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대장은 하수구, 예를 들어서 똥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소장은 밥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소화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소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그걸 간으로 보내서 그 영양분을 온몸의 세포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오케이. 지금 갑자기 여기 이제 fecal transplant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fecal transplant가 뭐냐면 분변 이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분변 이식이 여기 왜 나왔는지는 이제 이게 보시면 알 텐데, 보통 분변 이식은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낫질 않아요. 나을 것 같다고도 계속 재발이 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fecal transplant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변을 트랜스플랜트하는 거예요. 병자한테 건강한 사람의 변을 빼서 병자한테 그 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미생물들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그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그걸 보고 fecal transplant이라고 그래요. 이 fecal transplant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 아래 보면은 얘를 보면은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실험을 합니다. 젊은지하고 늙은지를 해가지고 이 fecal transplant을 해요. 젊은지에 있는 변을 늙은지에다 집어넣고 늙은지에 있는 변을 젊은지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젊은지가 늙은지가 돼버려요. 늙은지가 젊은지가 돼버려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게 면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면역이었어요. 장에 면역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키것이라는 게 있어요. 장, 누수, 증후군. 우리가 이 대장은 이 막이 두 겹이 있습니다. 뮤커스 레이어가 점막이 두 겹인데 소장은 한 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으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게 생겨요. 미생물 불균형. 예를 들어서 마이신, 항생제 같은 걸 먹으면요. 미생물 나쁜 것과 유해균과 유익균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다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익균들은 다시는 안 와요. 대장균들이 소장으로 역류합니다.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당하는 우리는 빅덤이에요. 그래서 이 리키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무도 잘 몰라요. 왜? 의학계에서는 이 리키것이 효자입니다. 왜? 계속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거예요. 대장의 똥이 소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장은 굉장히 신성한 곳인데 거기에 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엔도탁시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 누수, 증후군은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것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고 리키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리키것은 어떻게 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있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여기가 미생물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깨지면 대장균들이 조경 단위로 이 소장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만성 염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디스바이오시스, 곧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걸 안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생제. 항생제 지금 안 먹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요새는 아기가 태어나면 항생제를 그냥 줘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제약회사들, 의료업계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돈 되면 사람 죽입니다. 항생제, 현대식 식당, 고당분, 고가공식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한번 다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먹는 건가? 내가 먹고 있나? 오케이. 인공 감미료, 사카린, 슈크랄로스, 아스타팜, 스테비아 이런 것도 먹으면은 미생물 불균형이 되고 대장균이 소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이게 독입니다. 방부제, 포타슘 소프베이트,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식 항상, 소금 벤조에이트, 탄산음료에 들어가고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갑니다. 양념에 들어갑니다. 소르빈산 및 그 염류, 곰팡이, 효모 방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은 이거 다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듐 나이트레이트, 가공육에 들어갑니다. 아황산염, 건과일, 와인, 베이커리 제품에 들어갑니다. 칼슘, 프로피오네이트, 빵, 베이커리 제품, 디쇼든 EDTA, 드레싱, 통조림에 들어갑니다. 리신, 유제품, 육가공품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이제 방부제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뚫려요. 계속 똥덩어리가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그 만성염증이 언제서부터 우리가 나와있죠? 지금 한 50년 동안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늙어가는데 그게 정상인 걸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업계들이 세뇌를 시키죠. 나이 먹고 게을러지고 안 움직이니까 살찌는 거잖아요. 요거에 다 거짓말입니다. 오케이. 아직도 많죠?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뭐 음식을 못 먹겠어요. 뭐 이런 뭐 프루트라든지 뭐 못 먹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골프장 근처에서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골프장에 글라이포세이트가 얼마나 깔린 줄 압니까? 그게 근처에 사는다면 몸에 다 들러붙어요. GMO 무지하게 많죠. 옛날엔 GMO도 없었어요. GMO 먹으면은 그냥 뚫립니다. 그리고 유화제, 빵, 유제품, 양념에 사용. 그러니까 물하고 오일하고 원래 안 섞이는데 산업재료, 유화제를 넣으면 그게 섞입니다.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장이 뚫립니다.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뭐 카르박시메터 셀룰로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고 베이커리, 드레싱이 들어갑니다. 폴리솔베이트 80, 아이스크림, 소스,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모노글리세이드, 베이커리 가공식품, 설탕, 지방산 에스터, 과자,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데두레시틴, 초콜릿, 베이커리, 드레싱,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베이커리 유제품, 가공식품, 람노피드, 소포로리피드, 천연 또는 큰일라벨 식품입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기 거의
한 90%는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을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농약도 그렇고 정제된 밀가루는 원래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GMO 제일 처음으로 만든 GMO가 밀가루예요. 원래 밀가루의 밀은 와이드한 거는 지금 밀하고 완전히 생김새 자체가 틀려요. 그 이일들은 높이려고 많이 생산하려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 GMO예요. 오리지널 GMO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먹으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알코올, 흡연, 스트레스, 좌식생활 이런 것도 장벽을 손상합니다. NSAIDs 그거는 이제 아스피린, 아이비프로펜 같은 거 뭐 굉장히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킵니다. 장이 뚫린다는 뜻이에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가공육, 트랜스지방, 식물성 오일은요 카놀라 우유, 옥수수, 콩기름, 뭐 선플라워 이런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독 중에 독입니다. 몸 안에 들어가면 680일에서 거의 한 4년 동안은 몸에서 안 나가요. 그리고 계속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햄버거 먹으러 가고 프렌치 프라이스 있죠. 그걸 먹는 게 담배 2갑씩을 몇십 년을 한 것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 하트 디지즈 쪽으로 볼 때는. 절대로 식물성 오일은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보 아까 얘기했죠. 소장 내 세균 과증식. 그 말이 세균이지 이거 대장균이에요. 보통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지금 소장에 대장균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지금은 티네이저들도 CT 스캔 하면은 변이 소장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디스바이오시스 아까 얘기했죠.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다량으로 대장에서 소장으로 역류합니다. 소장에서 과증식한 대장균들이 사망 시 내 독소를 방출합니다. LPS 이게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똥덩어리예요. little piece of sh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류로 유입하면 그게 엔도탁시미아라고 부릅니다. 그게 전신 염증을 발생하고요. 그게 더 나아가면 전신 만성 염증이 됩니다. 모든 병은 있잖아요. 염증으로부터 유발합니다. 그 끝은 캔서이에요. 그리고 만성 엔도탁시미아의 결과는 그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신경계 질환, 우울증, 알츠하이머, 간 질환. 이 장이 뚫리면요, 이 장하고 두뇌하고 이 베이거스 너브라는 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두뇌라고 합니다. 이 장이 뚫리면요, 그 다음으로는 뇌가 뚫립니다. 뇌가 뚫리면 디멘샤, 알츠하이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질병의 순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항생제, 유한제, 가공식품, 농약 등등등 아까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거를 먹음으로 해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여기서 생깁니다. 미생물 불균형. 안 좋은 거가 좋은 거 다 죽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리키것이 돼요.
리키것이 되면은 이제 독소가 위로 올라오면서 엔도탁시미아가 되죠. 내독소 혈증. 그러면서 그게 chronic inflammation으로 됩니다. 온몸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그게 질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은 옛날에 서양 양약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장 건강은 정신 건강입니다. 지금 리키것은 이 현대인 건강의 핵심 문제예요. 거의 다 리키것이에요. 거의 다. 대장균들이 소장으로 억류한 것을 차단해야 모든 병의 원인이 차단이 됩니다. 해결책. 현대생활로 사라진 락토베시러스 루테리에 같은 대장균 박멸에 최적화된 프로바이오틱 그거를 복원해야 돼요. 한 번 나가면은 다시 생겨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집어넣기 전에는요. 왜? 그거를 없애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먹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거 거기 거의 다 아마 드시고 계셨을걸요. 그리고 만성염증이 되면은 몸 안에 호르몬들이 600개 이상 있는데 호르몬은 메신저예요. 뭘 어떻게 하라. 명령하는 건데 그 명령이 안 듣겨요. 원래 듣겨야 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성염증이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핵심 우리가 지금 이 요구르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프로덕트예요. 그 핵심 미생물은 락토베실러스 루테리예요. 이게 40년 전까지는 우리 소화기관에 있었고 변으로도 나왔고 어머니 모유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서양 양약이 들어오고 서양 음식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는 없어졌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96%의 사람들이 이 미생물이 없습니다. 4% 가지고 있는데 그 4%는 아직도 아주 미개하게 사는 족속들 있잖아요. 아직 뭐 전기도 안 들어가고 문명을 아예 안 받아들인 거부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들은 아직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락토베실러스 루테리는 보통 프로바이오틱을 아무리 먹어도 거의 소용이 없는 게 위산을 못 넘어갑니다. 위산에서 다 죽어요.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은 굉장히 셉니다. 너무너무 어그레시브해서 위산을 그냥 생존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장착해서 싹 거기서 살아요. 그럼 그게 박테리오신이라는 걸 생성해서 그게 대장균들을 사멸을 합니다.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개의 미생물을 집어넣는데 대장균을 박멸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락토베실러스 루테리가 이 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 머리에다가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해요. 옥시토신은 뭐냐면은 이 사랑의 호르몬이라 해서 이게 분배가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사람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남들과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잇몸 질환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요구르트를 저희가 36시간을 발효를 합니다. 보통 요구르트는 3시간이면 끝이에요. 저희는 36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쿨링을 24시간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왜 그러느냐?
이 미생물은 카운트가 CFU로 해요. CFU가 Colony Forming Unit인데 몇백만 개씩 이렇게 갑니다. 근데 3시간마다 이 fermentation 발효할 때 3시간마다 이 카운트가 더블이 됩니다. 그 36시간을 하면은 더블을 12번을 합니다. 그 더블이라는 게 12번을 해버리면요 4100배가 됩니다. 내가 처음에 집어넣는 게 막 500만, 1000만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넣거든요. 그거에 4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 대장균을 죽이는 이 공격적인 미생물을 4100배로 해갖고 조경 단위로 해가지고 드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프로바이오틱 파우더나 필로 하면은요 한 5,000개, 6,000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근데 요구르트 하나로는 먹습니다. 아주 쉽게요. 랙토베시러스 가스라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 대장균을 죽이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장 지방을 감소합니다. 내장 지방이 쉽게 그렇게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 그렇게 그것을 합니다. 락토베시러스 subtilis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람 양손 유해균을 이제 사멸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결론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업계가 첫째는 전쟁 사업이라고 합니다. 넘버 2는 질병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업이고, 둘 다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이런 근본 원인은 돈에 환장한 여러 업계들 중 의료업계는 증상 치료에만 집중하고 질병 근원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에 대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고 공부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만든 이유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한 3년 전에 풍을 2번 맞으시고 병원 들어갔다가 몸무게가 반 정도 돼서 나오셨어요. 한 135셨는데 나올 때 한 75 정도 해서 나오셨는데 뭔가를 뭘 해봐야겠다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의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이 요구르트를 정말로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